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무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청약 당첨이 되고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오셨고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전히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앞으로 청약 당첨이 되실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약 당첨이 돼서 이제 곧 1주택자가 되실 분들한테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댓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을 때 2019년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규제 지역을 통해서 70%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규제에 따라서 조금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가 많지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규제가 심하지만 이런 규제들은 규제와 완화를 상승과 반복, 부동산 가격이 상승과 반복, 하락을 반복하듯이 규제와 완화도 반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두려웠지만 무주택에서 유주택자가 되신 분들, 청약 당첨이 되신 분들,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여전히 감사히도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하고, 우리 채널 임성배TV라고 하는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신 무주택자분들, 이제 청약을 통해서 또는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전세를 살아야 될지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추후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 또는 1주택자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 영상을 통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투자 물건들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들은 제가 2012년도부터 강남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분들한테 무주택자분들 또는 내 집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테크 마인드, 부동산 재테크,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1주택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신뢰하고 제 영상을 감사히도 많이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히도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을 보면서 이제 1주택자가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씀들, 댓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역시 무주택자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또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만큼 청약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3기 신도시라던가 이렇게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 돈이 들지 않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지만,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한테도 제가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마인드의 변화를 좀 드려야 될 때가 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투기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주택자가 되는 부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또는 내 집 마련을 매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재테크이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편하게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되고 또 투자 물건들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기성이 조금 짙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채널이 커가고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제 1주택자가 되시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이후에 재테크 수단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이 많게 된다면 아마 이 채널이 점점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 채널 임성배 TV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이제 1주택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금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잔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쳐서 1주택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지금 여전히 청약을 통해서 또는 매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추후에 1주택자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어떤 마인드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 역시도 이 벽을 깨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19년, 20년 동안 하면서 이 벽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벽을 좀 깨실 필요가 있어요. 이 벽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1주택자가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당첨이 돼서 이제 뭐 2년이나 3년 뒤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자가 되게 되면은 1주택자가 될 겁니다. 1주택자가 되면은 대부분 하는 생각이 뭐냐면 비과세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과세 여건. 비과세 여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2년만 보유를 해도 됐지만 지금은 이제 투기지역이나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는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과 같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여건, 비과세란 이겁니다.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3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6억이 돼서 양도 차익, 즉 내가 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6억까지 올랐으니까 여기 수익이 3억이 생기죠. 이 3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안일 비자를 써가지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3억이라고 하는 이 비과세 여건을 내가 다 순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벽을 깨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이제 2년 있다가 비과세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상들이나 저 역시도 비과세를 만들고 일시적 2주택을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이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고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투자 전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여러분, 원칙이에요. 원칙. 바둑에서 얘기를 한다면 정석이라는 거예요. 정석. 정석이란 무엇이냐면 꼭 A라고 하는 점을 뒀을 때 꼭 B라고 하는 점을 두는 그런 수학의 수치에 그 답을 내는 것처럼 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정석. 그런데 바둑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석을 외우고 다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석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정석을 다 외운 다음에 그 정석을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 정석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둑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비과세 여건을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정석이지만 이 정석의 개념은 알고는 이때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과세의 틀에 내가 갇히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2주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2주택자가 됐을 때는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택 하나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비과세를 받고 세금을 내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의 벽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오랫동안 부동산을 한 저 역시도 이 비과세의 벽을 깨기가 두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지금까지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제 채널을 봤다면 지금 3억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들이 6억이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 채널을 보시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내가 비과세를 받고 비과세를 받은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과세의 벽을 깨고 만약에 추후에 조정이 오거나 공급 물량이 많은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그런 물량들, 아파트 물량들을 매입하시거나 청약 2순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은 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투기를 조장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투자 방법들은 이런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1년에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1주택자가 지금 된 나이 현 시점에서 이 3천만 원을 1년 동안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이 3천만 원을 갭을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에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까 1년마다 이 3천만 원의 갭을 해가지고 주택수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3천만 원의 그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의 전세가가 2년이 지나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전세 가격, 이 갭을 가지고 또 전세금을 받은 다음에 전세를 껴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수를 계속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분들은 계속 두렵죠. 대출도 안 되고 힘들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은 자산을 일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의 개수를 계속 보유하고 늘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부동산의 개수를 늘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가 점점점 심화되는 거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주택자 전세금을 계속 올려주지만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주택 개수를 늘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계속 일구고 있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부를 일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의 삶에 기본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 정책에 따라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이렇게 맞물려 가게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택수를 많이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주택자가 됐으면 이 1주택자의 비과세의 벽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과세의 벽을 깨지 못하면 나는 늘 1주택자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했구나. 이제 이 주택에서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산을 일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과세 여건의 벽을 깨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1주택자가 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비과세에 너무 안주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1주택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주택이 아닌 것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투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의식주는 생활의 기본 꼭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악의 리스크가 온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 내가 분양받았으면 그거 전세 주고 내가 조금 입지가 나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수를 늘리는 거 또는 내가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작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법들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비과세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벽,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을 때 이 달걀이 밖에서 깨지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달걀을 안에서 깨고 나오면은 새 생명이 돼요. 병아리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내 스스로가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열심히 적금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착실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행동한 사람들, 사업을 해가지고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 열심히 그냥 돈만 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대출을 활용하고 이 자산의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남들과 틀린 생각들을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 앞서 나간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택수를 많이 늘려라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비과세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비과세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비과세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나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가 되시는데도 항상 제 영상을 보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켜주고 제 영상도 끝까지 항상 보고 주택 이제 그 잔금을 앞두고 있고 1주택자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 영상에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두렵겠지만 비과세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과세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깰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의 벽을 깨야 됩니다. 대출의 벽.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대출, 내 돈 하나도 없이 실제로 내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채널이 급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주택들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기를 지나서 대출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어려워요. 내 돈 하나도 없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청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은 아마 내 돈 별로 들이지 않고 잔금을 치르시게 될 겁니다. 그 마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잔금을 치를 때까지 소비 지출을 통제하셔가지고 잔금을 잘 치르시고 반드시 소비 지출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프리미엄 3억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나갈 이자가 더 생긴 겁니다,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비 절제를 해야 되고, 이제 잔금을 치르신 다음에 이 시장 상황 경제를 보면서 재테크 마인드를 세팅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잔금 대출을 실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윳돈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넣게 되면은 내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경기 하향 조정 국면이 왔을 때 내가 그런 미계약 물량들의 계약금을 걸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의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출금을 모두 다 상환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면서 내가 언제라도 이 총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총이 있었을 때 이 총알이 있어야지 날아가는 새를 봤을 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총이 있고 재테크 마인드가 세팅됐다고 하더라도 좋은 물건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거를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잔금 대출을 실행했을 때도 일부의 여유 자금들은 조금 보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비과세에 대한 벽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뭐 경매가 됐던 어떤 부분들이 됐던 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될 수 있으면 투기성이 짙지 않는 채널로 제가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제가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만큼 이 청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순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추후에 많은 분들한테 믿고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능력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